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무슨 기술로 그렇게 미묘한 이렇게 경사를 어떻게 만들었을 건지. 이 로마는 사실 건축적으로 봤을 때 만든 제국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국이 만들어진 거죠. 그 상수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이 물과 도시, 이거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게 인체에서 혈액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제대로 공급이 돼야지만 이 도시가 돌아가는데 상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가 강력한 제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이게 보통 로마에도 강이 있거든요. 네, 티베르 강이라고 하죠. 그 강이 사실은 수량이 되게 부족해요. 10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물의 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0-30km 떨어진 티볼리 같은 물이 풍부한 시골에서 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펌프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땅으로 이렇게 물을 끌어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곡이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데가 있으면은 거기 물이 한번 내려가면 못 올라오니까 거기다가 다리를 만들어서 물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퀴덕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야, 다리도 그냥 물 풀어진 것 치고 예쁘게 지잖아요. 뭐든. 네. 그러니까 이 로마는 사실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아츠가 만든 제국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동글동글하게. 만약에 이거를 옛날에 그리스나 아니면 이집트 시대에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은 저런 수로를 아치가 아니고 다 벽으로 세웠을 거라고요. 아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아치라는 구조를 잘 이용해서 최소한의 건축 재료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맨 밑에 아치가 제일 두껍죠. 네. 중간쯤 가면 좀 폭이 좁아져요. 좁아지고. 그다음 위에 가면 더 작은 것들로 되죠.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저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지진 났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가 될 수 있게끔. 이게 예뻐 보이냐. 아 참. 여기 보시면 수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퀴덕트 위로 물이 쭉 흐르는 거죠. 이게 정말 한 1000분의 1 정도의 기울기로 완만하게.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화장실에 물 빠지는 배수가 한 100분의 1 정도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100m 갈 때 1m 높이 차이가 정도. 근데 이건 여기 1000m 갈 때 1m. 진짜 완만하게 만든 거죠. 아, 멀리서부터까지. 멀리서부터 갖고 오기 위해서 올라오고. 기울기를 제일 완만하게 만들어야지 아주 먼 데서부터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무슨 기술로 그렇게 미묘한 이렇게 경사를 어떻게 만들었을 건지. 그러니까 수평대도 없을 텐데. 그걸 물을 이렇게 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높이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흘리면은 한쪽으로 기울면은 이쪽이 기울었구나. 그걸 봐서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도심을 가로지르는 상수도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은 우리 상수도 시스템 어디 있어요? 지하에다 지하에 들어가 있죠. 있죠. 기술은 발달을 할수록 눈에 안 보이는 대로 숨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지상으로 다니다가 지금 지하철로 지하로 들어가 있잖아요. 전봇대도 지중화로 만들고. 그래서 점점 도시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쪽으로 좀 숨기죠. 로마에 가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광장 옆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뭔가요? 분수예요, 분수. 분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분수가 많은 이유가 그 상수도 시스템인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트레비 분수죠. 트레비 분수 한번 볼까요? 엄청 유명하죠. We haven't spoken one word. Been an endless summer. 참 예뻐. 예쁘게 만들었어. 아트야 그냥. Neighbors leaving for work. 저거 학생 진짜 멋있다. 저 트레비 분수 보면 네. 영화 로마의 휴일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항상 동전 던지러 가는 뭔가 랜드마크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저 트레비 분수에 재밌는 설화 같은 게 있더라고, 이야기가. 오른쪽 맨 위층에 있는 그 창문은 진짜 창문이 아니라 그림이래요. 아 그래요? 그림이래요. 아 그래요? 어디가 그림이라고요? 저기 오른쪽 맨 위층. 그게 실제 창문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뭐 여기에 살던 아리따운 여인이
창문에 나타날 때마다 남자들이 자꾸 막 치근덕대고 그러니까 아예 창문을 막아버리고 그림을 그렸다 이런 설도 있고. 에이, 그건 안 믿어. 아니 저 참고로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서 있는지 귀신인 줄 알았겠죠. 귀신. 이런 썰이 있어요. 재밌는 썰 진짜 많아요. 이렇게 도시의 분수를 많이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고대 로마 때부터 상수도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실제 로마 시민 한 사람이 사용한 당시의 물은 당시에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의 양의 수십 배에 달했다고 해요. 엄청 풍부했던 거죠. 그 증거를 보여주는 유적지가 로마에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정식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정식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고대 로마의 물 사용량이 엄청났다는 걸 보여주는 건축물입니다. 사진 속 건물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정답. 은재 씨. 물탱크죠. 네, 비슷하나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답. 네, 다니 씨. 목욕 시설. 목욕 시설. 네, 맞았습니다. 아, 목욕탕. 목욕. 물론 하죠. 뭐 씻는 거 빼고. 아 목욕탕. 엄청 크네 목탕이. 카라칼라 목욕탕입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큰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기둥 간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진짜 이 위에 있었던 돔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돼요. 이 위가 이제 다 덮여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거기 가봤는데 엄청 크고 아직까지 이렇게 목욕탕 엄청 예쁘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바닥에 모자이크도 있고 뭐 다 들이석으로 만들었고 거기 아직까지 가면 이렇게 모자이크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때 갔을 때 배웠던 게 지금의 한국의 찜질방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목욕만 하는 거 아니고 약간 운동도 하고 미용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거기 거의 온돌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그때 이미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예. 휴포카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바닥 난방도 하고 물도 뜨끈하게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네. 찜질방처럼. 아, 난 그래서 착각을 했는데 대중목욕탕 우리나라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국이 만들어진 거죠. 아, 제국이 목욕을 하니까 전염병에 강할 거 아니에요. 위생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건축물들을 우리가 보면 예쁘잖아요. 근데 알베르토가 봐도 예뻐요? 예쁘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네. 워낙에 엄청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생소하거나 신기하지 않죠. 그죠 그냥 저는 너무 오히려 한국에 와서 절 보거나 경복궁 보면 훨씬 생소하고 신기하죠. 근데 아까 은지원 씨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왜 서양 건축물들은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 이유는 강수량 때문에 그래요. 강수량이? 그러니까 1년에 유럽은 비가 내리면은 1년 고루 내리니까 땅이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재료가 벽돌이나 돌로 건물을 지어요. 근데 벽돌로 건물을 지으면 창문을 크게 못 뚫어요. 창문을 크게 뚫으면 집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하고 세로로 뚫거든요, 창문. 그러니까 바깥 경치를 볼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창문도 작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건축물은 안에서 밖을 볼 일은 별로 없고 밖에서 건축물을 보는 게 중요하죠. 아 진짜. 그러니까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창문을 어떻게 황금 비율로 뚫을 것이냐, 창틀 주변을 어떻게 외형을 장식할 거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외형을 신경 써요. 반면 우리는 어떠냐면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기둥을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벼운 건축물을. 그 나무 기둥은 기둥하고 기둥 간격이 넓어요. 벽이 필요 없어요. 그 창문이 커. 나무 기둥이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처마를 길게 뽑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도 창문을 열 수가 있어요. 창문을 열고 위에다가 걸어놔요. 여름철 같은데 바깥 경치가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디자인할 때 밖에서 건물을 보는 것보다는 안에서 밖을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창문이 크니까. 그래서 풍수지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바깥에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우리 건물이 더 좋아 보이는가. 그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사람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아예 달랐구나 그냥 환경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로마를 만든 비법은 이미 로마에 상수도가 있었다는 얘기고, 상수도가 있으니까 인구가 100만 명이나 되는 도시를 만들었고, 100만 명이나 되는 도시가 만드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행정부가 생겨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파병을 하고 그러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도로예요. 로마는 상수도 시설만큼이나 도로도 되게 발달해 있어요. 도로가 잘 깔려 있는 덕분에 로마에는 군대 이동이 쉬웠던 거죠. 뭐 문제 생기면 파병을 금방 할 수 있었고, 물자 교육도 되고 소식 전달도 잘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을 잘 걷어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도로 있으니까. 세금을 걷어야지 중앙에 돈이 모이고 물자를 갖고 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물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로마의 도로는 건축적으로 정말 뛰어났는데요. 공공도로는 돌로 만든 이정표로 정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도시와 도시를 거의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연결돼 있었고요. 넓은 물살이 거센 강에서는 아치를 이용해서 다리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도로 자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로 깔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모래, 자갈, 시멘트 같은 거를 몇 겹으로 쌓은 다음에 그 위에 큰 돌을 넣고서 포장을 한 거예요. 되게 튼튼하게 지금도 사실 남아있는 도로들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견고하게 돼 있어요. 로마 근처의 몇몇 장소는 화강암으로 포장하기도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로마의 도로망은 제국의 안정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우리가 수도와 도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군대도 보내고 세금을 걷는 것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 로마는 승승장구했죠. 근데 고대 로마 제국의 위기가 한번 닥칩니다. 거기 있었던 그 유민들이 다시 이탈리아 반도로 피난을 오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유민들이 왔을 때 로마에 딱 왔을 때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인구가 아까 1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망해가지고 인구가 10,000명까지 줄었어요. 그 900년 동안에 계속해서 강이 범람했다 물이 빠졌다, 범람했다 물이 빠졌다. 그러니까 물이 찼다 빠졌다 할 때마다 흙이 조금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의 건축물은 거의 한 땅에 한 층 정도의 흙에 다 파묻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로마를 건축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는 사실 2층짜리 도시예요. 로마는 사실 2층짜리 도시예요. 로마 제국 시대 때 건물이 있고 흙이 있고 와, 그다음에 진짜. 르네상스 2층의 건물이 2개가 포개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또 관광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보나 광장입니다. 이 건물 딱 보시면 광장이 딱 건물이 벽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공간이 딱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나보나 광장은 로마에 가시면은 저녁에 가서도 놀 수 있는 몇 안 되는 광장 중에 하나예요. 나보나 광장이 제일 사람들이 많아요. 저녁 시간에. 그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다 보니까 밤에도 안전한 거죠. 자, 여기서 문제.
고대 로마와 15세기 로마가 함께 만나는 나보나 광장은 고대 로마에서 어떠한 장소로 쓰였을까요? 예, 어떤 장소였을까요? 저희가 사진에서 본 거는 15세기 로마에 네, 15세기 로마예요. 그 밑에 있겠네요 지금. 네, 고대 로마는 밑에 있어요. 고대 로마에서 정답. 네, 정답. 알berto. 회의하는 장소. 아니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야외 공간이었어요. 근데 좀 다르게 쓰이던 야외 공간이었어요. 정답. 주차장? 차도 없는데 무슨 마차장. 전차 났어요. 전차. 모양 자체는 약간 전차 경기장 모양으로 생기긴 했어요. 전차 경기장이랑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비슷해요. 정답. 네, 범지 씨. 달리기 경주장. 스포츠를 하는 공간이었을 것 같은데. 스포츠 복합 시설 맞았어. 정답입니다. 정답. 네. 그렇. 맞았어. 정답입니다. 정답. 네. 우와. 달리기를 하는 데인가요 그러면? 아니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원래 고대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이름을 딴 경기장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콜로세움에서 마찬가지로 나보나 광장에서도 검투사 경기도 하고 뭐 대중을 위한 무대, 놀이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열리던 그런 스포츠 복합 시설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기네. 길게 돼 있죠. 올림푸스 경기장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거 아시죠? 그거랑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왜 광장이 됐냐면은 저는 여기 딱 갔는데 어디 이 나보나 광장 이쪽 어디에 있는 식당을 갔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메뉴판을 딱 봤더니 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 때 경기장 좌석 이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데가 딱 그게 써 있어요 메뉴판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 모양으로 경기장이 있었던 건데 흙에다 파묻혔던 거예요. 이 경기장이. 근데 그 다음에 유민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건축 재료가 필요하겠죠. 제일 손쉽게 구하는 거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졌던 건축물의 재료를 뜯어다가 건물을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흙 위에 올라와 있는 경기장의 그 건축대로 돌을 띄어다가 옆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장 모양으로 광장이 남고 나중에 바로크 시대 때 거기다가 이제 분수대를 만들어서 지금의 광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건축의 사실은 제일 그게 잘 보입니다. 로마 건축의 사실은 제일 그게 잘 너무 재밌어요. 그거. 지금까지 이탈리아에 남아있는 고대 로마 건축물들을 통해서 인류의 발전과 건축물에 숨겨있는 이야기를 좀 살펴봤거든요. 역사가 깊은 도시들은 마치 여러 장의 그림들이 쌓여있는 그런 것과 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을 이해하면 나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사회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여행을 다니면은 마치 이렇게 단서를 찾아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셜록 홈즈처럼 그 도시와 건축물 속에 숨겨진 사람들의 비밀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